자, 25번째 테마, 등기 절차 및 각하사유. 특히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는 매년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 절차 흐름을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식별부의 기록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우리 29조 등기법 29조 각하사유 중에서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매년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한 문제짜리입니다. 29조 각하사유인데 1호부터 11호까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각하사유 다 알 필요 없고 제2호입니다.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자료에 보면 실체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 두 가지로 딱 나눠놨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짜리입니다. 그래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막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실체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봤더니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이건 우리 민법 59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야. 자, 우리 민법 592조에서는 환매 특약을 붙이려면 부관의 형식으로 붙이려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붙이라고 59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동시에 붙이지 않으면 재매매 이해약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민법 59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각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을 가급적이면 자르지 말자라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의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건 민법 268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역시 민법 303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기 신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유지분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요. 그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따라서 권리의 성질상 공유지분에다가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이건 권리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기 신청, 이거는 지역권의 부종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야. 각하처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민법 361조에서는 저당권이란 권리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기 신청이라면 이것도 역시 민법 36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각하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토지에 이중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죠? 양자의 지상권은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라는 얘기야.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입니다. 그 다음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 신청 한번 봅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보라면 동산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물건.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성,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있는 건물 등기 가능해요. 그죠?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등기할 수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것을 나열해보라면 주유소 캐너피, 옥외 풀장, 양어장,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토굴, 공유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등등등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 따위 등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분리처분 금지 위배가 되는 등기 그럽니다. 자, 구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 건물 등기 쪽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이라는 놈하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놈은 하나로 묶여요.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후에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어요. 그 일체성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 위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것도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중복 등기 그러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할 거야. 후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등기는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등기입니다. 자, 하천부지는 사건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한데 하천부지는 일정한 공적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를 할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실체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